우리 그 5회 19년 6월 고1 모의고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부터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단어 시험 보고 왔죠? 구조 파악해 있어야 된다. 응? 그냥 들으면 안 돼. 구조 파악하고 와라. 안 한 친구들 영상 멈추세요. 구조 파악하고 오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진도 24번까지 나갈 거거든? 24번까지는 구조 파악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되냐? 20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쵸? 너는 조건을 살 수는 있답니다. 행복에 대한 조건을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너는 그 행복을 구매할 수는 없다고 하네. 그쵸? 그것은 마치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답니다. 어퍼스트로피 S는 그쵸? is 아니면은 has의 줄임인데 여기서는 is라고 보면 되겠죠? 너는 그쵸? 기쁨을 살 수는 없대요. 테니스를 하는 기쁨을 살 수는 없답니다. 그 상점에서. 너는 공을 살 수는 있답니다. 그리고 라켓은 살 수 있거든. 하지만 그쵸? 그 경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살 수 없대요. 그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는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야 하는 거죠. 근데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To play, 경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to learn이랑 to train이 지금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train A to 부정사라고 해서 A가 그쵸? A가가 아니라 미안. A를 to 부정사 하도록 훈련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면 너는 배워야만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죠. 경기를 하도록. 돼요? 그것은 또한 똑같답니다. 캘리그라피 별표 단어로 나오죠? 서예를 쓰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잉크도 살 수 있고 라이스 페이퍼 하면은 그쵸? 뭐 닭종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붓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너가 캘리그라피 서예의 그 기술, 서예 기술을 cultivate 함양하지 않으면 너는 실제로는 서예를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노파심에 질문을 하면 이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뭐랑? 그쵸? 이 you can't랑 왼쪽에 있는 you can 얘가 지금 병렬된다고 보면 된다. 이 세모 가로로 묶은 부사절은 그쵸? 부연 설명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구조상. 그래서 그 서예라는 건 연습을 필요로 하거든. 그리고 너는 또 나오네 train.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답니다. 너는 만족할 거래요. 캘리 그래퍼로서, 그러니까 서예를 쓰는 사람으로서. 근데 오직 언제 만족을 하냐면은 너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쵸? 컬리그래피 서예를 할 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 그쵸? 서예를 쓰는 사람으로서 너가 행복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only when이 나타내는 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언제 네가 행복한지. 그러니까 if뿐만이 아니라 문맥상 when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또한 그쵸? 그것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을 함양할 순 있지만 그쵸? 그 행복 이시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뭐라고 보면 되겠어? 그쵸? 이 해피네스라고 보면 되겠죠? 행복을 구매할 순 없다는 거죠. 상점에서. 그래서 답은 쉽게 그쵸?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길러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21번 함축 문제가 계속해서 모의고사랑 수능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 그 밑줄 친 부분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여기를 유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글의 중심적인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디에 있는? 인생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쵸? 너무나 많은 그쵸? 좋은 것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하네. 근데 심지어 최고의 것이라도 근데 어디에 있어야 최고의 것이냐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것이라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대요. 어떤 경우에? in excess
바로 왜 이래. excess라고 하면은 그쵸 지나침 혹은 과잉 그쵸 지나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네.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논의가 되어 왔답니다. 최소한 그쵸 애리스토틀 해서 영어로는 애리스토틀이고 들려줘 발음 한번. Aristotle, 애리스토틀 그쵸 애리스토틀이고 한국어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때까지 자주 나오는 분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멀리 최소한 이러한 개념이 논의가 되어 왔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과도한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논의가 되어 왔다고 하네.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벌추어스 하면은 일단은 자주 나와 얘도 일단은 너네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을 텐데 미덕이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미덕이 있다는 건 즉 도덕적인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 오히려 더 자주 쓰이거든. 명사로는 벌추예요 벌추. 위에 써놓읍시다. 3번 형광펜 써놓을까 일단. 벌추어스 써놓고 명사로는 벌추라고 해서 그죠 도덕이나 혹은 선과 악할 때 선 혹은 미덕 혹은 장점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거. 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미덕이 있는 것이 즉 도덕적인 것은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용감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 용감하잖아. 너무나 용감하면은 그쵸 그들은 그쵸 can become reckless 해서 reckless 하면은 그쵸 무모한이란 뜻이죠. 무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용감하게 되면 무모해질 수 있고 그쵸 사람은 또한 should be trusting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다른 사람을 믿잖아? 그러면 그들은 gullible 하면은 그쵸 속이기 쉬운이란 뜻이죠. 속이기 쉽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 각각에 대해서 뭐가 최선이냐면은 both A and B죠. A랑 B 둘 다. deficiency 하면은 얘 부족이죠. 얘도 엄청 자주 나오는 애거든. 3번 형광펜. 부족과 excess, 과잉 둘 다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여기에서 딱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네. 그쵸?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있잖아. 근데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냐면 이 스위스팟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있잖아. 그쵸? 최고의 방법은 스위스팟에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스위스팟이냐면은 이 웰빙, 즉 행복이라는 것을 최대화하는 스위스팟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이 문맥을 통해서 얘기하는 스위스팟은 그쵸 부족하지도 않고 과잉하는 것도 아닌 딱 그 균형을 잡는 중간 지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틀의 제안은 뭐냐면은 미덕이라는 것은 미드 포인트, 그쵸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배웠다 관계부사.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그죠 neither A nor B죠. A도 B도 아닌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스팅지하면은 그쵸 인색한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또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쵸 reckless에다 ly 붙어서 부사되는 거죠.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부족과 과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이 스위스팟인 것 같죠. 그러니까 1번 보면 biased decision 시기에 근데 어떠한 시기에 사는 거냐면 편향된 결정의 시기에 사는 거 아니죠. 편향된 거 아니고 중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번 지역에 있는 거 물질적인 richness 풍요로움의 지역 물질적인 내용은 안 나오죠. 3번 away from 벗어나는 거죠.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고 4번 두 극단의 중간에 있는 거 답 4번이죠. 5번 즉각적인 기쁨의 순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4번 아니어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도 미덕이 있다는 것은 즉 균형을 찾는 거다. 계속해서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22번 보면은 확실히 칭찬이라는 게 critical. 얘도 중요한 단어죠? critical. 얘도 3번 형광펜 치고 아까 위에서 이거를 정리를 안 했구나. 이 deficiency라는 단어에 3번 형광펜 쳐놨는데 deficiency 얘 형용사 형태도 알아놓으세요. deficient가 부족한이라는 형용사 형태고 얘랑 반이어는 sufficient라는 명사 형태부터 쓰자. sufficiency는 그쵸? 충분이죠. 충분함.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이거 스펠링 조심해. deficiency는 부족하니까 여기서 F가 하나고 충분한 거는 그쵸? 충분하니까 F가 두 개인 거. 그러니까 F가 하나다. sufficiency는 F가 두 개고. 그래서 형용사 형태는 sufficient. 얘 내신에 엄청 자주 출제되고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친구니까 꼭 정리해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확실히 칭찬이라는 거는 critical 하면은 얘 중요한이란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이란 뜻이에요. 비판적인.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얘 necessary, crucial, vital. 그러니까 이러한 류들이 전부 다 important류였잖아. 이거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critical, necessary, crucial, vital, important 혹은 essential. 이런 애들이 다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보통 이런 게 포함된 문장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나열한 형용사들 다 외워야 된다. 알겠지? 확실히 칭찬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아이의 self-esteem, sense of self-esteem 하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감에 그쵸 중요한데 but 나왔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어질 때 그쵸? 너무 little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너무 자주 주어지면 그것이 실제 칭찬의 효과를 죽일 수도 있답니다. 그쵸? 그것이 그쵸? called for 요청이 될 때 실제로 그것이 요청이 될 때에는 실제 칭찬의 효과를 죽일 수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자꾸 칭찬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될 때에는 정작 그 실제 칭찬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글이잖아.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 praise, 그러니까 이 praise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단어를 왜 외워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몰랐을 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돼서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단어 꼼꼼히 외우고 praise가 칭찬 혹은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꼭 알아둬야 돼. 거의 엄청 자주 나오는 토픽이고 이 칭찬이라고 하면은 보통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높아. 그러니까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잖아. 근데 사회적 통념을 봐봐. 사회적 통념이잖아.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근데 글을 쓰는 이유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왜 쓰냐면 첫 번째로는 통념에 반대하기 위해. 통념에 반대하기 위해서나 어떠한 변화가 생겼거나 세 번째, 새로움을 얘기하고 싶을 때 글을 쓰지 당연한 걸 얘기하려고 글을 쓰진 않아.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유는 보통 통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거나 혹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거나 새로움이 나타났을 때 글을 쓰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칭찬이 좋다는 뻔하다는 이유 때문에 글을 쓰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봐봐. 모두는 알 필요가 있답니다. 뭐를 아냐면은 그들이 같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appreciate 하면 얘도 엄청 중요한 동사인데 3번 형광펜. 일단은 그쵸. 감사하다 라는 뜻이 있죠. 감사하다부터 쓸까? 감사하다. thank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감상하다. 예술작품 같은 거 감상하는 거 있죠. 감상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전부 다 외우고 글의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단어 뜻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는 뭐를 알 필요가 있냐면 그들이 같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지.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칭찬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이잖아. 그러한 감정이라는 걸 표현하는. 여기서 말하는 서치가 엄청 중요하거든? 이 서치 같은 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엄청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이야. 그러한 느낌이라는 건 가치가 있다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직 뭐한 후에 있어야 되냐면은 praiseworthy 하면은 칭찬할 만한 것이 성취가 된 후에, 그쵸? 그러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리부터 끝까지는 세모가루를 묶는 게 더 낫겠다. 되냐? 그 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award 상이라는 게 award, reward 이거 말장난을 써놨는데 award는 상이라고 하고 우리 reward는 보상이라고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보상이 되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보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슬래시 오른쪽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냥 반응이냐. 근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쵸? 그리고 honors 하면은 뭔가 명예인 거죠. 근데 어떠한 명예냐면은 그쵸? doing something well 어떤 것을 잘한 것에 대한 명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ever present 하면은 얘 형용사죠. 계속해서 존재하는 위험 있잖아. in ing는 그쵸? 뭐뭐 하는 대에 뭐뭐 할 때의 뜻이고 그러한 명예 즉 여기선 칭찬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명예를 줄 때 상존하는 위험 있잖아. 근데 언제 주는 거냐면 너무 lightly 가볍게 그러한 명예라는 것을 줄 때 상존하는 위험성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쵸 의존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들에. 그리고 뭐 한다는 거야? 오직 그러한 것들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 그쵸 여기서 they know도 삽입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들이 알기에 그 상이라는 것을 야기할 것들만 오직 하는 것. 그게 바로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만 칭찬하게 되면 애들이 그거 칭찬에 의존하게 되고 칭찬받을 것만 하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봐봐. 다시 한번. 그 상존하는 위험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상존한다는 건. 계속해서 존재하는 위험 있잖아.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존재하는 위험이냐면은 너무나 lightly 가볍게 그러한 명예를 건넬 때에 상존하는 위험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것들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것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은 여기 지금 삽입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들이 알기에 상이라는 것을 야기할 것만 그쵸 하는 위험성이랍니다. 여기에서 depending on them에서 them이 지칭하는 건 그쵸 문맥상 이 honors로 서치 honors로 보시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잖아. 그들이 충분히 잘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죠. 그쵸? 메리트 배지에서 이게 그냥 칭찬 배지, 칭찬 배지 정도로 칭찬 배지를 얻을 정도로 충분히 그들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지 않잖아? 혹은 만약에 그 기프트, 그 선물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잖아. 그쵸?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특정한 활동을 피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지 못할 행동은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사소하게 별것도 아닌 것에 그쵸? 칭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답은 그쵸?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빈번한 칭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냐?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 but 뒤로 보면 돼. 여기서부터 칠까? 여기 certainly부터? 그쵸? 이 부분만 봐도 주제 고를 수 있죠. 계속해서 반전 포인트 없이 똑같은 말을 그쵸?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칭찬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자주 지금 나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자주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은 그쵸? 프레이즈죠? 칭찬이라는 게 오히려 실제 칭찬의 영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정작 그것이 요청이 될 때에는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도 프레이즈라고 보면 된다.
지금 퀴즈 채팅을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내로 영상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새벽까지 업로드 하려면 얼른 찍어야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이거 수진이는 23번이라 24번 했죠. 그래도 한 번 더 듣는 걸로 합시다. 여하튼 그때 수진이가 특강에 줌으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보면 만약에 너가 본 적이 있다면 트리 스텀프 하면은 스텀프 하면 그루터기고 이거 보면은 나무 이렇게 밑동 잘린 거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루터기. 만약에 너가 나무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다면 너는 아마도 챘을 것이랍니다. 근데 뭐를 눈치챘냐면은 그 나무 그루터기의 맨 윗부분에 1년에 링스 하면 여기에서는 나이테,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라기보다는 나이테로 해석하시면 돼요. 1년의 나이테를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래. 이러한 나이테라는 것은 그쵸,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죠. 뭐를 말해주냐면은 나무가 그쵸,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땠는지를 그쵸, 얘기해줄 수 있답니다. 뭐 동안에? 나무의 인생의 그쵸, each year, 매 해 동안에. 듀링도 얘 매우 중요한 전치사죠. for이랑 많이 대조가 되기도 하는데 during은 전치사 뒤에 그쵸, 구체적인 기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치사 for 뒤 쪽으로는 일반적인 기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왜냐하면은 그 나무라는 게 민감하거든. 지역의 그쵸, climate condition,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조건이 어떤 거라면 such as로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 들어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비나 온도 같은 그러한 지역의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쵸, 과학자에게 일부 정보를 줄 수 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정보냐면은 그 지역의 그쵸, 그 지역의 지역 기후? 그쵸, 지역 기후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과학자에게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언제 있었던 지역의 기후냐면 그쵸, 과거에 있었던 지역의 기후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되게 지역 기후에 민감해서 그 나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그 트리스겠죠. 나무가 과학자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 예를 들어서 나무 나이테는 보통 넓어진답니다. 따뜻하고 그쵸, 축축한 해, 그리고 더 얇아지는 거죠, 해. 근데 어떠한 해냐면은 그쵸, 춥고 건조한 해에는 얇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왜는 애들아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배웠죠? 왜는 그러니까 세모가루로도 묶을 수 있고 동그란 가루로도 묶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해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왜는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이열수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근데 그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이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그쵸, drought. 얘도 자주 나와요. 가뭄 같은 거.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면 나무들은 그쵸, hardly. 얘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서 never이나 not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hardly 같은 단어가 들어있으면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알죠? 거의 자라지 못한대요. 그쵸?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가뭄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매우 오래된 나무 있잖아. 특히 매우 오래된 나무들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단서냐면 그쵸?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그쵸? 오래전에. 메저먼트 하면은 그쵸? 측정치가 그쵸? 측정이라는 게 기록되기 오래전에 그쵸? 그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과거의 날씨를 그쵸? 눈치챌 수 있다는 글이네. 1번 오래된 나무의 사용.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에. 방향에 대한 내용 아니죠? 2번 전통적인 방법이죠. 날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날씨를 그쵸? 과거 날씨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difficulty 어려움이죠. ing 또 나오죠.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때의 어려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중요성이죠. 지역 나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나무의 나이테죠. 근데 어떠한 나이테냐면 지금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링스 수식해주죠. 과거의 기후를 암시해주는 그러한 나무의 나이테. 그쵸? 이거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나무의 나이테랑 기후잖아. 그래서 두 개의 토픽이 둘 다 들어간, 그쵸?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위에서 몇 번째 줄? 그쵸? 세 번째 줄. 나무의 나이테라는 게 지역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그 나무가 기후에 대한, 과거 기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친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뒤쪽에 나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일 때마다 항상 출제됐던 지문이고 19년도 6월이니까 너네 1학년 그쵸 2회고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기말이구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보면은 얘 별표 3개 칩시다. 얘 어려워. 얘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거든. 특히나 구조 파악이 어려우니까는 꼭 구조 파악했죠?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보면은 이 지금 역에서 시작해서 역에서 끝나잖아. 문장이. 주절의 주어 어디 있는지 알겠냐? 주절의 주어는 그쵸? researchers예요. 왜냐면 near honesty box이 동그란 가로로 묶이잖아. 얘 near도 전치사니까는. honesty가 정직이라는 뜻이 있죠. 정직 상자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그냥 양심 상자라고 할게요. 정직 상자라고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정직 상자 근처에 그리고 in which 그곳에서 보면은 애들아 일단 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coffee fund contribution 커피 그쵸 기부금 커피 값에 펀드 커피 값에 contribution 하면 기부금 혹은 기여 기부금을 두는데 그 연구자들은 근데 어디의 연구자들이냐면 뉴캐슬의 연구자들 뉴캐슬 대학의 연구자들이야. 근데 이 뉴캐슬 대학이 영국에 있거든. 여튼 연구자들이 번갈아서 이미지를 위치시켜 놓았답니다. 근데 어떠한 이미지냐면은 눈 그리고 꽃에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위치시켜 놨대요. 되냐? 문법적으로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야.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은 더 이해가 되거든. 보면 일단 문법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쉼표 다음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때? 그쵸? 완전한 걸 알 수 있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지금 얘 Coffee Fund Contribution이라는 목적어 있고 되냐? 이거를 지금 한 단어로 바꾸면은 그쵸? 선행사가 빡스니까는 뭘로 바꿀 수 있겠냐 진아야. 그쵸? where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 각각의 이미지라는 건 그쵸?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눈 이미지랑 그쵸? 꽃 이미지가 일주일 번갈아 가면서 그 어니스티 박스라는 곳에 그쵸? 놓여 있었나 봐.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그 커피에 대한 기부금을 내는 곳이고 여기에 눈 이미지가 있을 때도 있고 혹은 꽃 이미지가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한 번에 근데 일주일씩. 듀링 또 나오네 전치사. 모든 그 주 동안에 근데 어떠한 모든 주냐면 눈이 그쵸? 놓여 있었던 모든 주 동안에 더 큰 기부금이 만들어졌답니다. 그쵸? 언제보다? 주보다. 근데 어떠한 주냐면 꽃이 그쵸? 놓여져 있었던 주보다. 그러니까 이 눈이랑 꽃을 비교해 봤을 때 눈이 있었을 때가 더 큰 기부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10주에 걸쳐서 연구의 10주에 걸쳐서 기부금 있죠. 눈주 동안의 기부금이라는 게 3 times higher 3배 더 높았답니다. 것보다.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쵸? 꽃주 동안 만들어졌던 것보다. 여기서 지금 도우주가 지칭하는 건 뭐야? 소연아? 그쵸? 뭐예요? contributions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았냐면 이 눈주 동안에 3배 정도의 기부금이 더 모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보자. 이거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뭐라고 되냐면 봐봐. 진화된 그러한 협력의 심리라는 게
매우 민감하다는 거죠. 무엇에? 미묘한 단서에. 근데 어떠한 단서냐면은 그쵸? 얘 조심해. being watched. 우리 수동태도 배웠고 동명사도 배웠으니까 지금 동명사의 수동태인 걸 알아야 된다. 목격 당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암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붙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진화하기로 그쵸? 누군가 보고 있으면 더 협력적으로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눈 사진이 붙여져 있을 때 우리가 더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건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리고 that 뭐가 암시되냐면은 그 결과라는 게 그쵸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 효과적인 넛지 하면은 넌지시 권하기란 뜻이거든. 그쵸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그쵸 사회적으로 이로운 그러한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조 파악을 하면 밑에서 이 and 세 번째 줄의 and를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that이랑 왼쪽에 있는 that 이 정도는 이 두 개 보이냐? 지금 이 that이랑 이 that 두 개 정도가 병렬되는 건 눈치채셔야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협력적으로 그쵸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데 눈 그림을 붙여놓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진화하기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협력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쓰레기를 좀 덜 버리겠죠? 답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으면 더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데 어니스티라는 게 최고의 방책인가? 아니죠. 어니스티에 대한 글이 아니죠. 2번 꽃이 더 잘 작동을 한다 눈보다? 아니죠. 눈이 더 작동을 잘했으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틀렸고 비교의 그 우위가 틀렸죠. 아이즈 눈이 더 나았으니까. 기여라는 게 그쵸 자존감 셀프 리스펙트 하면 자기를 존중하는 거니까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존감에 대한 내용 아니죠. 4번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더비거든? 얘들아 일단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라는 구문이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복습은 필수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선택지 4번도 보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주죠. 그쵸? 잠깐만. 이건 주어 동사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 구조가?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건가? 한번 해석해보면 더 많이 목격이 되면 될수록 덜 협력적이 된다? 아니죠. 더 많이 목격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협력하는 거니까 이거 4번도 틀리고 본문의 내용이랑 반대네. 5번 눈이죠. 그쵸? 시크릿 헬퍼에서 비밀 조력자라는 거죠. 사회를 그쵸? 더 낫게 만드는. 그쵸?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결국엔 누군가 지켜본다는 거니까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선택지가 어려웠겠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은 헷갈려가지고 답을 한 4번 정도로 잘못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 5번이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어니스티 박스, 양심 박사라는 곳에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 기부금을 두는 거잖아. 근데 이거 커피를 마신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는 건가 봐. 근데 10주 동안 for 10 weeks죠. 그쵸? over 10 weeks. 10주 동안 그쵸? 실험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일주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바꿨잖아.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Image was displayed for a week at a time.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눈 사진을 놓고 일주일 동안은 꽃 사진을 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10주 동안 실험이 진행되었고 결과를 보니까 그쵸? 3 times higher. 더 높았던 거야. 기부금이. 무슨 주 동안? 눈주 동안. 어느 주 동안보다? 그쵸? 꽃주 동안 만들어진 그 기부금보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누군가가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더 협력적이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It was suggested that. 이하 부분을 그쵸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서 또 안 되네요. 그죠? 밑에서 이 부분부터 그쵸?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거 지문 엄청 어렵고 내신에서 항상 출제되는 지문인데 보통 이게 어법 문제나 혹은 단어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맥락상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시오로 해가지고 이 빅 와치드 있죠. 이 부분이 틀리게 어떻게 선생님이 내셨냐면 그냥 watching 이렇게 내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목격을 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빅 와치드를 와칭으로 바꿔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출제하셨어요. 작년에 학익여고에서. 뭔 말인지 되냐? 학익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어법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맥락 안에서의 단어가 틀린지 알아야 되거든. 문맥 안에서의. 무슨 말인지 되냐? 맥락이나 문맥이라는 단어가 컨텍스트야. 맥락이나 문맥, 즉 상황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가 컨텍스트거든. 컨텍스트.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맥락 안에서 항상 단어를 제대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외우고 있는 그 모의고사 단어 계속해서 누적해서 외워야 되고 이거 독해도 예습복수 철저히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29번까지 할게요. 근데 이거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법 포인트만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 문법적으로만 보자. 보면은 선택지 1번이죠. directly. 얘 부사네? 이거 부사가 맞는지 보려면은 1번 동그라미 들어간 문장의 첫머리부터 봐야 되죠? 그쵸? 그 나쁜 조명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네. 너네 눈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as can light. 그쵸? 여기에서는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에서는 주어랑 동사 도치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빛이 근데 어디에서의 빛이냐면 너무 밝거나 밝은 빛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쵸? 직접적으로 그쵸? 빛나는 빛처럼 너의 눈에 되냐? 그래서 지금 주어를 이 light or light 이 두 개로 보면 되겠네. 근데 수일치는 이 두 번째 light에 맞추면 되겠다. A or B 하면 B의 수일치 맞추는 거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 directly라는 부사가 동사를 소식해주고 있으니까 1번은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fluorescent 하면은 밑에 형광등이라고 나오죠. fluorescent 형광등 빛은 또한 tiring 나오네. 감정 관련 분사죠.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번도 맞다. 원형은 tiring 거 알죠? 피곤하게 하다라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는 첫 단추 26페이지의 포인트 3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감정 관련 분사들 외우셔야 됩니다. 감정 관련 분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만들다, 흥미롭게 만들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 대시 나왔네요. 우리 대 강하죠? 한번 볼까?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죠?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디스. 이것은 야기할지도 모른답니다. 뭐를 야기하냐면은 그 화학물질의 방출을 야기할 수도 있대요. 몸에서. 근데 어떠한 거냐면은 그쵸? 정서적인 웰빙의 느낌을 그쵸? 가져다주는 내가 보기에는 chemical 이렇게 소식되는 것 같죠? 해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유의해야 할 건 지금 6월이잖아. 우리 여기서 대신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겠네. 그쵸?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세 선행사가 이 바로 왼쪽에 있는 명사잖아. 보통 선행사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 왼쪽에 와서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잖아. 이해하죠? 이제 문법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선행사가 body라는 단수가 아니라 chemicals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 brings에 s 안 붙은 거.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해야 돼? 여튼 3번도 맞죠? that을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고.
되냐? 하지만 what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4번 한번 맞는지 볼까? 인공의 빛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몇 개의 웨이브랭스 빛의 파장만을 갖고 있거든. 주어가 light고 지금 위치부터 artificial light가 주어고 위치부터 light는 지금 삽입절이잖아. 지금 artificial light를 부연 설명해주는 애였고 지금 동사 자리에 do가 아니라 does가 와야죠. 주어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말, 부연 설명해주는 말이 길어져가지고 주어랑 동사 사이가 길어진 경우죠. 이런 문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가 light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do에다 es 붙여야 되는 거. 되냐? 그 다음에 5번은 얘 뻔하죠. 5번 왼쪽에 이거 or 보여? 등의 접속사로서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험하는 걸 시도해보랍니다. 그쵸? with working by a 그쵸? try experimenting with working by a window. 그쵸? 창문 옆에서 일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보래. 또는 완전한 스펙트럼의 벌브, 전구를 한번 사용하는 걸 시도해보랍니다. 너의 데스크 램프에서. 지금 5월 사이로 오른쪽에 유징이랑 오른쪽에 익스페리멘팅이 그쵸? 병렬되는 걸 알면 5번도 맞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문법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봐봐. 1번은 부사가 쓰여서 동사를 수식해주는지 알아야 되는 친구였고 2번은 감정 분사를 알아야 되는 친구였죠? 이거 fluorescent lighting은 형광등이니까 형광등은 피곤하게 하는 거니까 감정 분사.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근데 내가 보기엔 이 that보다는 that bring까지 밑줄을 쳐져 있으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행사가 해석을 해봐가지고 이 that절 관계대명사 that절을 해석해서 선행사가 이 chemicals인 것까지 맞출 수 있어야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뭐 6월이니까 고1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빈출되는 수일치 문제였죠. 주어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그쵸? 이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이 삽입돼 있어도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오른쪽이랑 왼쪽이 병렬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거의 뭐 3월 첫 내신 시험은 찢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 꼼꼼히 하세요.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안 된다.